최근 파리산업안보위원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SMR 전력 연동 시스템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고작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 종속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단 48시간 만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프랑스 엔지니어가 우연히 목격한 한국의 비밀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파리 에너지 포럼에서 한국의 SMR 전력 연동 시스템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고작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술 종속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단 48시간 만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사람의 프랑스 엔지니어가 우연히 목격한 한국의 비밀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원전과 반도체가 무슨 관계지? 그가 한국의 연구소 앞에서 중얼거린 이 말이 불과 3개월 뒤 세계 기술 패권의 질서를 재편하는 기폭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줄리앙 르메르, 프랑스 원자력청 소속 선임 에너지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반도체와 원전 기술을 동시에 장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두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 에너지 반도체 통합 패권을 차지했다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제가 지난 봄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동료들에게 단언했던 말입니다. 당시 우리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원전 강국이었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로, 일본은 핵심 소재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한국은 그저 반도체 메모리와 원전 건설을 잘하는 기술 추격국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온 젊은 연구원 박민준 박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줄리앙 씨, 기술의 진정한 혁명은 언제나 융합에서 시작됩니다. 원전과 반도체, 두 분야의 교차점에 바로 미래 산업의 열쇠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의 말을 공허한 수사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고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박민준 박사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 서울에서 열린 SMR 차세대 에너지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원자력청 대표로 초청받았고 이 자리에는 미국 에너지부의 로버트 윌슨, 독일 지멘스의 마틴 슈미트, 일본 히타치의 다나카 료,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박민준 박사를 비롯한 원자력 연구원과 삼성, SK하이닉스의 연구진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불편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특히 미국 대표 윌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SMR 반도체 연동 기술은 명백한 기술 탈취다.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윌슨의 이 발언으로 회의는 시작부터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SMR 기술과 초순수 시스템을 무단으로 결합해 전력 반도체 연동 제어 모듈이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지 않으면 심각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민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SMR의 안정된 전력을 EUV 초순수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 반도체 생산의 혁명을 이루는 기술이죠. 이건 탈취가 아니라 혁신입니다. 그의 말에 독일 대표 슈미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형 원전이 반도체 생산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한국은 여전히 서구 기술을 베끼는데 급급한 나라군. 이 모욕적인 발언에 한국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박민준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줄리앙 씨,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겠어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곳에서 불과 몇 길 떨어진 곳에 대형 반도체 연구단지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원자력 연구소와 반도체 연구소가 왜 이렇게 가까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준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5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 박사는 저를 통합 제어 시스템실이라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전력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옆에는 SMR-EUV 초순수 연동 시스템이라고 표시된 복잡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줄리앙 씨, 반도체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력의 안정성과 초순수의 품질입니다. 특히 EUV 공정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SMR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초순수 시스템에 연결해 세계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연결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무엇을 개발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디지털 경제의 심장부를 손에 쥘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의심스러워하자 박 박사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SMR 개발 역사와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SMART라는 소형 원자로의 표준 설계 인가를 세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혁신형 SMR이나 ASMR을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죠. 이 기술의 핵심은 일체형 원자로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노심을 하나의 압력 용기 내에 설치해 대형 배관 파단에 의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그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초순수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UV 공정은 13.5나노미터의 극도로 짧은 파장을 사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새깁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의 불순물도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초순수, 즉 UPW Ultra Pure Water를 사용합니다. 이 물은 일반 물 속의 모든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종가스를 제거한 순수한 물인데 8인치 웨이퍼 하나를 처리하는데 약 7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박 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순수 생산 시스템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또한 전력 공급이 단 1초라도 불안정해지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SMR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과 초순수 생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통합 제어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SMR-EUV 초순수 연동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호텔로 돌아와 즉시 파리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최고 경영진 사이에서 폭풍을 일으켰고, 다음 날 아침 화상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 부청장 피에르 뒤발은 제 보고서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줄리앙, 자네가 한국인들에게 속은 것 같군. SMR과 반도체 공정을 연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네. 우리 프랑스가 60년간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왔어도 그런 시스템은 개발하지 못했는데 기술 후발주자인 한국이 그것을 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미국 대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과장됐거나 완전히 허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블러핑을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겠습니까? 독일 대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왔어요. 서구의 기술을 모방해서 조금 개선한 뒤 마치 자신들이 혁신을 이룬 것처럼 과장하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어떤 실증적 증거도 없잖아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지 컴퓨터 화면과 그래프, 그리고 박 박사의 설명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죠. 저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의 교묘한 선전에 넘어간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다음 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48시간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48시간 내에 한국이 SMR 반도체 통합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지 않으면 한국산 반도체에 30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EUV 장비 수출을 즉시 중단하겠다. CNN, BBC,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이 뉴스를 속보로 타전했고, 화면 한쪽에는 48시간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박민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겁니까?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지켜보세요. 실제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48시간 동안 완전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성명도 발표되지 않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침묵은 서구 언론들에 의해 한국의 굴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한국의 블러프가 드러났다. 허풍쟁이 한국, 결국 침묵으로 패배를 인정. 기술, 종속국의 한계 등의 헤드라인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특정 지역,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평택과 이천, 그리고 SMR 연구시설이 있는 대전의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 센터들은 예상치 못한 전력 불안정성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 타이머가 24시간으로 줄어들었을 때 저는 또 다른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에너지 관련 주식과 반도체 주식이 급등했고, 반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이유 없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한이 12시간으로 줄어들었을 때 청와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굴복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반도체 전략에 관해 전 세계 생중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 직후 CNN은 저를 긴급 해설자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르메르 박사님, 한국의 발표는 결국 항복 선언이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얼마나 큰 오판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가 6시간을 가리킬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일본 히타치의 수석 엔지니어 하시모토 켄지였습니다. 르메르 씨, 당신은 한국의 SMR 초순수 시스템을 직접 봤다면서요? 그게 정말 작동하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모니터링 화면을 봤을 뿐 실제 작동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하시모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센서가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순수 생산 시설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되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공급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미세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그 패턴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시모토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SMR과 초순수 시스템을 연동해 글로벌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세계 디지털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사적 공격이나 다름없잖아요. 한국이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리 없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시모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극단적인 위협에는 극단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이 바로 그런 위협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박민준 박사가 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연결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한국이 왜 그토록 침착하게 침묵을 지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가 불과 3시간을 남겨둔 시점, 글로벌 미디어의 관심은 갑자기 다른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공급 이상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이어 텍사스, 프랑크푸르트, 런던, 싱가포르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CNN 앵커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문제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세계 주요 반도체 공장들도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TSMC, 인텔, 마이크론의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추기 시작했고, 그들은 초순수 공급 시스템의 오작동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글로벌 미디어는 한국의 SMR 초순수 연동 시스템과 이 현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SMR 반도체 통합 기술, 현실이었다.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마비 위기. 백악관은 급히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유럽연합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청와대의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CNN 스튜디오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르메르 박사님,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한국의 기술과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의 문제로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다면 이는 국제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드디어 한국 대통령의 생중계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의외로 침착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불안정성에 대해 먼저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반도체 통합 전략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이 지난 5년간 극비리에 개발해온 SMR EUV 초순수 연동 시스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서 생산된 안정적인 전력을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초순수 시스템에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초순수는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8인치 웨이퍼 하나를 처리하는 데 약 7톤의 초순수가 필요합니다. 이 초순수의 품질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우리는 SMR의 안정적인 전력을 활용해 세계 최고 품질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에 수출해왔고 그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테크 기업들의 인프라는 우리의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SMR 초순수 연동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수출과 기술 제공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연동 승인제로 전환합니다. 이는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모든 인프라의 전력, 공급과 초순수 품질이 우리의 승인하에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발언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의 스위치를 실제로 손에 쥐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CNN 스튜디오는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행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르메르 박사님,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기술 추격국이 아닌 기술 주권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국제 무역 질서와 동맹 관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가능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독일 총리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를 인질로 삼는 것은 명백한 경제 테러리즘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더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블랙메일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 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천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는 순간에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마비는 금융 시스템, 항공교통, 전력망, 병원 시스템으로 확산되었고 현대 사회의 인프라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충격적인 손실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시간당 100억 달러 추정. 그리고 CNN은 더 심각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미국 주요 병원들, 전력 불안정으로 응급 시스템 가동 중단, 수천 명의 환자 위험에 처해. 이 위기 상황에서 저는 다시 박민준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르메르 씨, 진정한 위협을 가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추격자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결코 인명 피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세요. 박민준 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 청와대에서 두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원, 학교, 필수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전력과 초순수 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목적이 파괴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발표 직후 전 세계 병원들의 전력 공급이 안정을 되찾았고 생명 유지 장치들이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도 복구되었습니다. 이 인도적 예외 조치는 세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에 감동을 표했고 서구 언론들도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BBC의 앵커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명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서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응은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CEO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SMR 초순수 통합 기술은 혁명적이다. 우리는 이 기술에 투자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구글의 한 임원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술적 우월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혁신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서구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대조를 이루며 국제 여론은 점차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예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업들의 인프라는 여전히 마비 상태였고 세계 경제는 매시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무부와 상무부는 한국과의 협상을 주장한 반면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장성은 CNN 인터뷰에서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SMR 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고 한국은 즉각적으로 군사적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세계는 기술 분쟁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각국의 시민들은 SNS를 통해 한국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샵respect Cortech, 샵tech sovereignty 등의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 혁신을 인정하고 서구의 압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서구 정부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했고 결국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기술 주권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협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세계는 숨막히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다음 움직임을 보일 양측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정점에서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 유럽 모두와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일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쿄에서 글로벌 기술 주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SMR 초순수 연동 기술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한국이 먼저 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기술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마침내 일본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중재로 위기는 일단 해소되는 듯했고,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데이터 센터와 금융 시스템이 서서히 정상화되었고, 경제 활동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회의가 열리기 전날, 저는 다시 박민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르메르 씨,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 주권국이 되었습니다. 도쿄 회의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주권 회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은 국제적인 검증을 거쳐 그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그들의 기술 주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협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회의의 결과로 글로벌 에너지 반도체 협력 체계가 수립되었고 각국은 서로의 기술 주권을 존중하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은 국제 전략 자원으로 지정되어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하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대표단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고 회의가 끝난 후 박민준 박사와 다시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구의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깨달았죠. 기존의 틀 안에서는 결코 선두에 설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영역, 원자력 기술과 반도체 기술의 교차점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고, 그것이 바로 SMR 초순수 연동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르메르 씨,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경계를 넘어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동시에 서구의 기술적 우월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쿄 회의 이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추격국이 아니라 기술 혁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세계 각국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SMR 초순수 연동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국을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프랑스는 180도 태도를 바꿔 한불 에너지 반도체 협력 센터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와 원자력청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기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저를 직접 불러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결국 저는 한불 에너지 반도체 협력 센터의 프랑스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센터 개소식에서 저는 박민준 박사와 다시 만났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르메르 박사님, 당신이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기술의 진정한 의미와 혁신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한 국가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거나 독점하는 대신 그것을 세계와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불 에너지 반도체 협력 센터에서의 공동 연구는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을 넘어 다양한 응용 분야로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에너지 의료 연동 시스템이었습니다.
SMR의 안정적인 전력과 고품질 초순수를 활용해 정밀 의료, 장비와 바이오 제약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또 다른 혁신적인 연구는 우주 탐사용 에너지 생명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소형 원자로의 안정적인 전력과 초순수 생산, 기술을 활용해 화성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은 곧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글로벌 에너지 반도체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등 20여 개국이 참여했고, 각국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 공동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한날 저녁,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박민준 박사와 식사를 하며 저는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것을 무기화하지 않고 세계와 공유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기술의 독점은 결국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진정한 기술 강국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그때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진정한 기술 지도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이 세상에 공개된 지 1년이 지난 후 서울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반도체 협력 네트워크 첫 번째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대표단과 100여 개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미국 대통령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혁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SMR 초순수 연동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정적인 에너지와 더 우수한 반도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화하는 대신 세계와 공유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는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CEO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을 의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가장 큰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덕분에 우리는 반도체 생산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었고, 이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글로벌 기술 혁신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이 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 박민준 박사가 선정되었고, 그가 무대에 오르자 전 세계 대표단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박사는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모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빠른 추격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전 세계와 함께 걸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박 박사에게 다가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르메르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첫 번째 서구인이었고,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저는 단지 호기심 많은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사적인 변화의 일부가 되었고, 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반도체 통합 패러다임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한국은 이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출은 5년 만에 3배로 증가했고, 세계 각국은 한국의 혁신 모델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주권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국제 기술 협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SMR 초순수 연동 기술은 이제 반도체 분야를 넘어 의료, 우주 탐사, 해수 담수화, 식량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고, 이는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기술협력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의 혁신 사례를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단순히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와 비전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무기로 삼는 대신
그것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기로 선택했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진정한 기술 지도국으로 만든 비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강연을 박민준 박사가 저에게 했던 말로 마무리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힘은 분열이 아닌 통합에, 독점이 아닌 공유에, 그리고 지배가 아닌 협력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할 때, 비로소 기술은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가장 값진 교훈이며, 저는 이 교훈을 전파하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혁명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기술 추격국에서 기술 지도국으로 도약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혁신적 사고,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뛰어난 전략, 그리고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고 인류 공용을 위해 활용하려는 품격 있는 결정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과 비전 덕분에 더 안정적인 에너지, 더 우수한 반도체, 그리고 더 강력한 국제 협력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밝히는 나라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들의 기술로 세계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한국의 혁신 정신과 협력 모델에서 영감을 얻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기술 혁신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술이 세계와 어떻게 공유되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 혁명 이야기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줄리앙 르메르, 파리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